배수연 연합 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정장이 너무 멋있습니다. 셔츠도 예쁘고요. 네, 지금 오늘 밤이죠. FOMC가 이제 어제부터 열려서 오늘 아마 금리나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뉴욕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뭐 처음엔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좀 더 길어진다고 했다가 하고 있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뉴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 일정은 이제 제시를 하지 않겠나 하고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가격에도 선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테이퍼링은 이제 그 속도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미국채 8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400억 달러, 모두 1200달러에 이르는 그 자산 매입 규모가 매달 한 150억 달러씩 줄어들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테이퍼링이 종료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월가 일부에서는 최근의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일정이 발표되겠지만 테이퍼링의 속도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의장은 이미 그동안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탠스를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금리 인상하고는 결이 다르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을 다독이고 있는데요. 지금 자금이 유통되는 마켓에서는 이미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래서 25bp씩 50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다. 다만 지금 월가 일부 전문가는 아니다, 한 3번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좀 매파적인 그런 견해를 지금 내비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파월의 연임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서 파월은 최대한 시장의 불안을 좀 다독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파월의 그런 의도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임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런 시각도 있고요. 특히나 미국은 의회가 상당히 힘이 셉니다. 앞서 제가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을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저인은 레리 브레이너드라는 그 연준의 여성 이사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다음 연준 의장으로 지목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은 자기 최측근이었던 사람, 콜롬비아 대학 법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을 여성이고 한 35세였습니다. 이분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 장관급에 지명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런 만큼 레리 이사를 연준 의장이 지목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좀 더 본격하지 않겠나, 이런 지금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정치적인 함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파월 의장의 연임이 거의 기정사실로 인식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벗어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가봐야 알아, 이거 확실하지 않아,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관련해서 또 소식이 들리면 또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도 이제 내일 발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테이퍼링이 발표가 되면은 미 연준이 채권 매입하는 규모가 줄어드니까 금리가 급등할 거다, 수급적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반대급부로 재정 정책도 조금 감소하니까 국채 발행 규모도 줄 거다. 그래서 뭐 사실상 수급상 큰 영향 없을 거다. 또 이렇게 분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어떤 시각이 우세한가요? 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날 현지에서는 지금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그리고 차원 발행 계획도 같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기물별 발행 현황 그리고 그 기물별 만기 현황을 좀 더 정치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테이퍼링을 하는 규모보다는 미국채 발행 규모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의 거시 전략가인 마이크 슈마허는 이번 회계 연도에 한 2.8조 달러 이르는 그 재정 적자가 다음 회계 분기에는 한 1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조 7천억 달러에 이르는 그런 인프라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10년에 걸쳐서 이제 분산되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아마 미국채 발행 물량이 한 지난해 2조 8천억 달러 규모에서 이번에는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어서 연준이 국채 매입을 한 8천억 정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채 공급 물량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5% 수준에서 1.15% 수준에서 하향 안정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수급 전망을 반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좀 이게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1937년도에 대공황 이후에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을 한꺼번에 줄이면서 두 번째 대공황을 맞는 국면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미 재무부와 지금 연준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파른 그런 재정 기축을 좀 지향할 수 있다. 이런 점도 한번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10월 고용보고서 대기하고 있죠. 지난달에 19만 명분이 고용이 안 늘어서 약간 충격이었는데 이번에 전망치는 45만 명입니다. 가능할까요? 네, 지금 추가 실업 급여가 이제 지급이 중단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좀 찾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제가 기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프라이 체인이 이렇게 지금 바틀렉이 생긴 것도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노동력, 고용이 부족했기 때문일 텐데요. 사람들이 고용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75만 명이나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는 애티튜드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굴지의 그룹사 관계자를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사무실 복귀를 기정사실로 했는데 일부 인재들은 이미 하이브리드 근무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3+2, 3일은 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이틀 정도는 재택 근무를 하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굳이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업무에 대한 애티튜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 고용 시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세 자체도 바뀌고 있어서 이게 과연 충족이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박사님 그럴 수 있어요? 나 이틀 재택 안 시켜주면 그만둘 거야. 그러면 그래요. 쉬세요. 네. 그렇겠죠. 세세면 어떻게 나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저희랑은 조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재택 해제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집에서 하도 근무를 오래 했다 보니까 직원들이 시차 출퇴근이라도 좀 하자. 조금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뭐 좀 불안한 환경이고요. 그 미국하고 중국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뭐 G20도 있었고 약간 기후 쪽에서는 약간 이제 협력 무드가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1단계 무역 협상 합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말인가 뭐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이렇게 좀 따져보기도 하고 2단계를 할지 안 할지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최근에 좀 관계가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있나요? 아니면 바이든 정부 여전히 좀 강경한 입장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 긴장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 트럼프 정부만큼이나 중국을 초기에 다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그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보면 그 미국과 유럽연합이 철강 관련해서 공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견제 심리를 강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철강의 경우에 아주 드러운 철강이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는데요, 동원했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좀 바이든 대통령이 환경을 고리로 중국을 이렇게 다잡고 있냐면 이걸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그 붐업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권은 친환경이 아니면 미국의 실물 투자를 좀 이끌어내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이미 호텔 부분에서 최고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뭐 4차 산업의 총화들은 사실상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뭐 설비를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친환경을 고리로 한 추가 설비 투자가 그나마 고용을 좀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확실히 중국을 좀 다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월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블랙록을 이끄는 레디 핑크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도 손꼽히는 친환경 전도사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블랙록이 다른 곳에 좀 돈을 대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레디 핑크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넷제로를 이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돈을 운용하는 데도 좀 많이 참고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디 핑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시티그룹 전 회장인 마이클 코벳하고 알래스카에 가서 플라이 낚시를 즐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현장에서 봤던 그 툰드라 지역이 불에 타고 그리고 그 빙하가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이제는 월가도 이 부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런 그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반영돼 있다 그러고요. 지금 토니 세바라고 있습니다. 국내 독자들도 많이 읽어봤겠지만 에너지 혁명 2030을 집필한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종말을 구한 게 아니다. 그래서 석탄이 없어서 우리가 석탄을 더 떼는 게 아닌 듯이 앞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청정 에너지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봐야 향후 바이든의 그런 스탠스와 월가의 변화를 좀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뭐 FOMC 끝나고 또 현지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